이번 시간에는 인적 조사의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인적 조사는 두 가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듣는 조사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손상의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증인 탐문이나 목격자 확보와 관련해서 사고 관련자의 특성과 차량에 의한 인체 손상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관련자, 누가 사고 관련자일까요? 어느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서 직접적으로입니다. 간접은 아니고요. 민사,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있어서 교통사고의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는데 증거 수집의 수단이며 그 결과는 실체적 진실규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고 관련자라고 말합니다. 사고 관련자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려는 본성. 두 번째는 사고의 진실과 달리 이 가공 사실을 진술하고 진실인 것처럼 변명하는 본성. 특히 이 전과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은폐하거나 인적 사항을 위장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에 대한 인체 손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량에 의한 인체 손상은 둔기 손상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힘의 정도가 매우 강합니다. 신체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손상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이 윤중진 선생님께서 제시한 법의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인적 조사와 관련해서 보행자와 탑승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입니다. 보행자가 차량에 의해서 충격되었을 때는 1차 손상, 2차 손상, 그리고 전도 손상, 역과 손상을 입게 됩니다. 1차 충격 손상은 차체의 외부 구조에 처음으로 충격해서 생긴 손상이고요. 2차 충격 손상은 1차 충격 후에 신체가 차의 외부 구조에 다시 부딪혀 생기는 손상입니다. 전도 손상은 턴오버 인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또는 2차 충격 후에 쓰러지거나 또는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부딪혀 생기는 손상을 전도 손상이라고 말합니다. 역과 손상은 차량에 역과되어서 차량이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는 손상을 역과 손상이라고 합니다. 1차 충격 손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손상이 있습니다. 차종에 관계없이 차체의 맨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이 있을 때 인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가합니다. 이 손상을 우리가 범퍼 손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범퍼에 의하여 충격되는 것과 동시에 또는 범퍼에 충격 없이 레디에이터 그릴이나 레디에이터 가드 또는 보닛 그리고 전도동, 프론트 라이트, 그다음에 펜더 여기에 의해서 1차 충격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범퍼가 맨 앞에 있는 것이죠. 이 범퍼. 그 다음에는 여기에 부딪히지 않았다가 한다면 다른 부분들에 이에 부딪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1차 손상이라고 말합니다. 2차 충격 손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제1차 충격 부위는 대체로 성인의 무게 중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충돌 부위의 고재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시속 40 내지 50km 정도의 경우 보행자의 손상을 보면 본닛 위로 떠 올랐다가 본닛의 윗면이나 전면 유리창이나 와이퍼나 후사경에 의해서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되느냐, 이 팔꿈치, 어깨와 머리 부분을 비롯해서 흉부, 복부, 안면부의 손상이 형성되고요. 자, 표피의 박탈도 일어나는데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광범위한까지 다양하지만 이러한 심부 조직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는, 표재라는 것은 껍데기의 겉부분에 많은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 손상입니다. 자동차에 충격된 다음에 지상에 직접 쓰러지거나 떴다가 떨어져서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손상을 말합니다. 이걸 3차 충격 손상이라고도 말하고요. 생존했거나 또 사망한 경우 거의 모든 보행자에서 볼 수 있는 손상 형태라고 합니다. 특히 머리가 많이 다치고 두개골 골절이나 뇌 손상이 일어나면 이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둔부, 엉덩이 부위로 떨어지면 천장골절, 엉덩이 뼈가 이 골절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과 손상입니다. 지상에 전도된 다음에 충격을 가한 차량이나 제2차량, 제3차량에 의해서 역과될 수가 있습니다. 역과 손상은 바퀴와 차량의 하부 구조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사람을 타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보면 타이어 마크가 있습니다. 바퀴가 인체를 넘어서 통과하면서 차의 중량이 국소적으로 작용하여 바퀴 모양이 사람의 표면에, 체표면에 피하, 출혈이나 표피 박달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손상이나 굴절이 있습니다. 역과될 때 인체가 차량의 무게를 받는 바퀴와 이 지면 사이에 있죠. 그래서 바퀴와 인체가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면 사이에. 그래서 두개골 파열이나 머리의 변형이나 평편화 또는 늑골의 골절이나 흉부 장기의 파열, 복부 장기의 파열이나 탈출, 사지의 골절, 이와 같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박피 손상입니다. 사각으로 작용하거나, 사각이라는 것은 직각이 아니고 옆에로 들어가거나 회전하는 둘력에 의해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하방의 근막과 떨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개방성일 때는 박피창이고 비개방일 때는 역시 박피, 상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신전 손상입니다. 역과와 같은 거대한 외력이 작용하면 작용한 부위에서 떨어진 피부가 신전역의 피부 활선을 따라 찢어지는 것인데요. 피부가 쭉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신전 손상이라고 말합니다.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는 탑승자입니다. 탑승자에 대한 손상인데요.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다른 차량이나 고정 물체와 충돌하거나 급제동을 받으면 탑승자는 차내 구조물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보행자 손상과 탑승자 손상을 비교해 보면 보행자는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나지만 탑승자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탑승자의 손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 자,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데서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더욱이 차량 밖으로 이탈되거나 차량이 전복이 되면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탑승자가 보면요. 자,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다만 차량은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응? 자,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충격의 방향 그리고 충격 시 탑승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 사고의 재구성, 즉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량 부위에 의한 손상을 보면 조향율에 의해서 핸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들에 의해서 운전자가 주로 입는 손상을 보면 핸들의 조향휠에 의해서는 전흉부나 복부, 배 부분이죠. 가슴과 배 부분입니다. 계기반, 대시보드에 의해서는 하지, 아랫부분, 다리 이런 부분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부위에 의해서 신체에 처음으로 형성되는 손상이고요. 이를 제1차 충격 손상이라고도 한다. 계기반에 의한 손상이 있는데 계기반에 의한 손상은 충격 속도나 계기반의 모양과 경고성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외표에서는 주로 무릎 좌상, 그다음에 표피 박탈 이런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고요. 때로는 열창도 보이지만 손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에 가해진 충격으로 대퇴골부가 탈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좌석 탑승자의 무릎에서 이러한 손상을 보면 정면 충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정강이의 표피 박탈이나 자열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경골이나 비골 골절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면 유리창에 의한 손상이 있는데요. 급감속을 하면 전면 유리창에 부딪혀서 발생을 합니다. 주로 머리, 안면부 손상을 초래하고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내의 후사경이나 또는 햇빛 가리개 후사경이나 햇빛 가리개에 의한 손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 손상에 대한 실험을 보면 정면 충돌하면 앞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탑승자는 전방으로 쏠리는 거죠. 쏠리면서 계기반에 무릎을 부딪힙니다. 바로 이것이 하체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몸이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점식 안전띠에 의해 나타나는 주된 현상을 보면 하복부에 표피 박탈이나 좌상이 있고요. 간, 췌장, 비장, 방광 등의 복부 장기가 띠와 척추 사이에서 끼어서 파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상체를 효과적으로 고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골반이나 요추에 골절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점식 안전띠에 의해서 주된 손상을 보면 장감막의 부착부가 파열되거나 또는 갑작스런 복압의 증가와 장벽의 과신전으로 인해서 장관이 파열되기도 하고요. 경부, 이 목 부분이죠. 경부 손상도 이점식에서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편타 손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편타는 가죽 채찍으로 때릴 때 이 채찍이 흔들리는 채찍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목 부분이 흔들려서 생기는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인체가 갑작스럽게 이 가속을 받거나 감속이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머리 부분은 과도하게 전후로 움직이는 거죠. 이에 따라서 목 부분도 전후로 과신전이나 과굴곡되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의한 손상이 있는데요. 정면 충돌 때에 운전자의 발이나 발목이 감속 페달이나 클러치 페달에 꼬여서 골절을 동반하는 이런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으면 대퇴골이나 반골에 전달되어서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에 의한 손상입니다. 에어백은 안면부, 얼굴 부분, 목 부분, 가슴을 보호해서 손상을 경감시켜주는 장비 중에 하나죠. 물론 이처럼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하지만 모든 경우에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 번째 충돌 후에 잇따르는 충돌은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운전자가 큰 경우나 또는 작은 차인 경우에는 하지, 골반, 복부는 보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측면이나 지붕이나 하부에 에어백을 장착하는 차량도 있고요. 요즘은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죠. 8번째, 차내 기물에 의한 손상입니다. 차 내에 고정하지 않은 물건, 이런 가방이나 식품, 책 또는 다른 탑승자 이런 사람들이 날아들면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다음은 사고 형태별 탑승자의 손상 특성입니다. 첫 번째, 전도 손상과 역과 손상입니다. 전면 유리창을 통하여 또는 문이 열리거나 파괴되면 탑승자가 차 밖으로 이탈되면서 노상의 구조물이나 가로수 또는 다른 차량에 의해서 다양한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의하여 역과될 수도 있습니다. 전복 손상입니다. 차량이 전복되면 그에 따라서 복잡한 손상이 일어나는데 때로는 화재가 발생해서 화상을 입거나 유독가스를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승자 손상입니다. 차량의 소수석, 즉 앞자리에 탑승한 경우에는 운전대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고 운전자의 손상과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뒷자리에 탑승한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손상에 그치긴 하지만 대체로 안면부, 두부, 무릎이 앞좌석의 뒷부분이나 차량의 옆면이나 천장에 부딪혀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승자에 의한 손상입니다. 기타 대형 차량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기전에 의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측면 충돌이 되면 원칙적으로 전면 충돌과 비슷하지만 충돌 방향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입는 손상이므로 차량 측면의 차량 문이 차량 내부로 찌그러지면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량 회전 충돌입니다. 전방이나 후방이나 측면 충돌로 차량이 회전할 경우에 전방 충돌이나 측면 충돌 손상이 복합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방 충돌. 정지된 차량에서 뒤 차량에 의해서 후면에 충돌하는 거요. 저속 주행 중 고속 주행하는 뒤 차량에 의해서 충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복 사고입니다. 자, 여러 방향에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손상은 매우 다양하고 심하고요. 척추로 힘이 전달되어서 척추 손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때는 사망하기가 쉬운 것이 전복 사고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의 쟁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조사는 누구의 과실인가를 가리는 작업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 조사관도 완벽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위장 증거나 거짓 증언에 따라 어느 한쪽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사관에서 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불리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탐정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자, 교통사고 쟁점. 바로 탐정이 왜 알아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불리한 사고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주로 불리한 사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요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자, 어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로 변경입니다.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끼리 충격을 했다. 뒷차는 앞차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을 탓할 것이고 뒷차는 앞차의 전방 주시 태만이나 과속 또는 양보 불이행을 원망할 것입니다. 교차로 사고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보면 신호 위반의 문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불법 회전이나 유턴인데요. 중앙선이 끊겨 있지 않는 곳에서 횡단, 회전했습니다. 이럴 때 소로에서 나와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다가 충돌로 인해 방향 전환돼서 최종 정지 위치가 충돌 전 진행하던 방향과 다르게 되면 서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돌의 방향입니다. 추돌의 상해에 관해 사고 차량의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린다. 연쇄 추돌. 자, 맨 뒷차가 중간차를 추돌하면서 중간차가 앞으로 밀려 맨 앞차를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차가 맨 앞차를 추돌한 다음 맨 뒷차가 중간차를 또 추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있습니다. 또 추돌 상황에 가서 사고 차량의 당사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돌로 인해 피해자를 승차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건데요. 꾀병이냐, 기왕에 가지고 있던 병인지, 아니 그렇게 부상할 수밖에 없었나, 이와 같은 주장들이 있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오토바이가 충돌 직전에 어떤 주행 경로로 진행했는지, 또 충돌 당시의 상황을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입니다.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지점, 즉 횡단보도 내였느냐 밖이었느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차량의 진로가 어디였는지, 보행자를 충격할 때 자동차의 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또 당할 때 보행자의 자세는 보통 자세로 차로를 가로질러 걷거나 뛰고 있었는가, 노상에 들어 누워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가 충돌 회피하는 여유가 있었는가, 또는 보행자를 충격한 차량이 어느 차량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보행자 사고의 쟁점입니다. 다음에 운전자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인데요.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다.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 사고 또는 추락 사고를 일으키고 승차자들이 밖으로 튕겨 나가서 전원이 죽거나 크게 다쳐버렸다. 이런 경우에 운전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의혹이 있거나, 또는 운전자를 감추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보험금을 노려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백 오작동 여부도 교통사고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 이용자는 에어백이 터질 상황인데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거나 또는 부상이 크게 감소될 수 있으니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자동차의 회사는 에어백이 작동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충격의 강도입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차량 파손 상태와 승차자의 부상 정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차량 승차자의 부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차량의 속도와 인체의 충격 정도는 적절한 것인가? 또 인체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사고의 상황과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쟁점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영상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CCTV의 기록물이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스마트폰에 의한 기록물 등 다양한 영상 기록 장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도 영상 자료가 사고 분석의 큰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영상 자료를 통해서 사고 차량이 경로와 속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차량 번호판 이런 걸 식별할 수 있으며, 차량의 파손 상태와 고의 사고 여부 등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영상 분석은 1차적 분석이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사고 당사자의 영상물을 경찰이 분석하는 것이고요. 자, 2차적 분석으로는 1차 분석에서 다 할 수 없을 때 도로교통공단이나 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분석 과정을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영상 분석 사설 감정원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풀이로 넘어갑니다. 1번. 다음 중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활미화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본성, 사고의 진실과 달리 가공 사실을 진술하고 진실일 것처럼 변명하는 본성, 그 다음에 전과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자신을 은폐하거나 인적사항을 위장하려는 경향, 자신의 불리함도 진술하지만 허위 사실도 진술일 것 변명하는 본성. 어느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관련자들의 특성은 사실 부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고의 진실과 달리 가공사실을 진술하고 진실인 것처럼 변명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이며, 특히 전과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은폐하거나 인적사항 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리함도 진술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답은 라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보행자가 차량 충격에 의해 입는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차 충격 손상입니다. 차체의 외부 구조에 처음으로 충격돼요. 그러죠? 자동차가 있다면 본닛에 의해서, 자동차가 예쁘죠? 네. 두 번째, 전도 손상 또는 제3차 충격 손상. 그래서 1차 또는 2차 충격 후에 쓰러지거나 또는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부딪혀 생기는 손상. 2차 충격 손상, 제1차 충격 후 시체가 차의 내부 구조물에 다시 부딪혀서 생기는 현상. 역과 손상, 차량에 역과되어 생기는 손상. 그건 맞죠? 답을 확인할까요? 몇 번일까요?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답번입니다. 자, 2차 충격 손상은 신체가 내부 구조물이 아니라 외부 구조에 다시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제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최근 CCTV,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영상 기록 장치에 의한 자료는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에 큰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땡땡땡은 1차적으로 경찰이 제출한 사고 당 영상물 분석이 있고 2차적으로 도로교통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 분석 과정이 있다. 뭘까요? 간단하죠? 이거는 영상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인적 조사에 있어서는 사고 관련자는 어느 교통사고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서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있어 교통사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 증거 수집의 수단이 되고요. 그 결과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사고 관련자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또 사고의 진실과 달리 가공 사실을 진술하고 진실을 린 것처럼 변명할 수도 있다. 특히 전과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은폐하거나 자신을 은폐하거나 인적사항을 위장하기도 한다. 보행자가 차량 충격에 의해서 입는 손상은 1차 충격 손상으로서 차체 외부 구조에 충격돼서 생긴 손상이 있고 2차 충격으로 1차 충격 후에 신체가 차의 외부 구조에 부딪히는 손상이 있다. 전도 손상이나 제3차 충격 손상은 1차 또는 2차 충격 후 쓰러지거나 공중에 떴다가 떨어지면서 지면이나 지상 구조물에 부딪혀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역과 손상이란 차량에 역과되어 생기는 손상을 말한다. 보행자 손상이 대체로 일정량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서 탑승자의 경우는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밀폐된 공간 구조 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탑승자가 차량 충격에 의해서 입는 손상을 보면 차량 부위에 의해서 입는 손상이 보면 조향일, 계기반, 전면 유리창, 안전띠, 브레이크 페달, 에어백, 차내 기물에 의한 손상, 그리고 편타 손상 등이 있습니다. 사고 형태별로 보면 전도 손상과 역과 손상, 전복에 따른 손상과 측면 충돌에 따른 손상, 차량 회전에 따른 회전과 충돌에 따른 손상, 그다음에 후방 충돌 손상, 동승자의 손상, 자동차 전복 사고로 인한 손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쟁점에 대해서는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진로 변경, 보행자 사고, 교차로 사고, 운전자 구분, 불법 회전이나 유턴, 에어백의 오작동, 추돌의 상황, 충격의 강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영상 기록 장치에 의한 교통사고 조사나 분석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상 분석은 1차적으로 개인이나 주변에서 수집한 영상 기록물들을 경찰이 분석하는 1차 분석이 있겠고요. 2차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의 정밀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탐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의 단계를 보면 탐정도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정리한 다음에 정보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최적 가설을 선택한 다음에 최적 가설을 보완하고 추론한 다음에 체계적 정리를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